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NK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북한의 악명 높은 사이버 부대인 라자루스가 지난 2달 동안에 미국 내 80개의 기업들을 털어냈다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뉴스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북 당시 사이버 부대 관련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 부대의 현황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 저희 NKTV 입장에서 이 사건이 자세한 내용을 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사이버와 관련된 어떤 조직, 어떤 부대가 어떤 전술로 미국과 전 세계의 정부, 기업, 그리고 공공의 사이버 세계들을 해킹해서 자기들이 국가적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이버 도둑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2달여 동안 전 세계 80여 개 기업을 사이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격 대상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인데 북한 연계 조직 라자루스의 악성 코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맥카피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루어진 사이버 해킹 사례들을 분석해서 미국과 소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87개 기업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사마니 팀장입니다.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라즈 사마니 연구실 팀장은 인터뷰에서 그는 87개 기업을 노린 스파이 행위였다. 해킹이 사용됐던 기술적 지표들은 북한이 예전 해킹 수법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서 악성 한글 문서들을 공통적으로 받았다면서 특히 악성 코드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사마니 팀장은 이런 근거를 내놓느냐? 그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 해킹에 사용된 도구, 툴이라고 하죠. 악성 코드입니다. 그리고 전략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단계적으로 침입해 들어온 그런 경로들, 그리고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들이 북한이 지난해 해킹에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일찍 발견돼서 금전적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해킹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능력이 개선되고 있고 공격적인 도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해킹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해당 회사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내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의 87개 기업을 갖다가 털어내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접근을 했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해킹 코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침입하여 어떤 회사의 정보 그리고 금전적 탈취를 노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벌뚝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해서 정부, 기업 그리고 공공단체의 서버나 또 그리고 이 사이트를 공격했던 사례는 비단 어제와 오늘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최근에 그것도 10월 말부터 이런 공격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제 다음 달이면 혹시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서로가 각오와는 전혀 달리 이 평화 무드를 취하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전략적 의도를 구사하기 위해서 물밑타진 전략을 세우고 그림없이 만나고 이런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 전 세계 87개의 기업들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해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평화가 오듯 그 이상의 무드 속에서도 6천 명이나 되는 최고의 영재들로 조직된 이 사이버 부대를 그냥 결코 무장해제시키고 있거나 그들을 과거에 악질적으로 답습해오던 그런 사이버 공격에서 떼어낼 아무런 의지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서로 긴밀히 공조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 사례들 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석으로부터 침입자를 규명하고 그 침입자의 수법들을 적나라하게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각 국가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관록이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그리고 경찰이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해도 뭐 이게 사이버 피해만 입으면 뭐 북한이냐 범인을 잡지 못해서 둘러댈 것이 없어서 북한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군의 사람들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신하고 거리가 먼 일로 치부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기업을 향해서 또 공공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서버들을 공개한 그 기술이면 바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훔치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이 사이버 이 도둑질을 하는 이 작자들 도대체 북한이 어디에 있는 어떤 논팽이들인가 이걸 제가 자료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자루스라는 이름은 귀에 설지는 않습니다만은 라자루스라고 하는 그것이 북한 말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게 북한 조직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북한의 그 해킹 공격 프로그램을 쫙 분석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거기다가 적어놓은 자기 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라자루스. 근데 원래 라자루스라 미국 첩보 영화의 제목입니다. 죽은 동물을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매우 도발적인 연구를 하는 어떤 팀이 있었는데 국가의 어떤 조치로 그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속해 있던 이전 연구원들이 몰래 비밀리에 이제 연구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그 한 연구원이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을 동료를 살려내기 위해서 더 극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살려냈죠. 살려냈는데 살려낸 사람이 죽기 전의 사람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런 도깨비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죠. 영화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라자루스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지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북한의 해킹팀임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세계인들이 아주 놀랍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의 판타지의 제목을 갖다가 자기들 팀이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자루스와 북한의 해킹 조직의 어떤 구체적인 액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라자루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어떤 소속이냐? 저 보면요. 정찰총국입니다. 정찰총국. 이 정찰총국은 군대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당, 군 그리고 여러 분야의 대남 정찰 조직들, 군사 그리고 첩보, 당의 조직들을 다 한 군데 묶어가지고 1국에서부터 6국까지 있습니다. 1국인 경우에는 과거 중앙당 연락부라고 하던 간첩을 파견하는 부서로부터 시작해서 전파교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 정보, 경제 정보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심 이반가 그리고 통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별의별 대남 공작의 총 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운데서 제가 마우스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 3국은 바로 사이버 지도국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전 세계 적대국에 대해서 공작을 하는 국이란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름을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참 굉장한 부대들이 있습니다. 121국. 그 산하에 아래 또 180소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고요. 91소 그리고 110연구소 훔쳐온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검색 가능한 통합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아카이브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려고 하는 라자루스가 소속된 부대는 바로 180소로서 사이버 예하벌이를 감행하는 그런 특수부대고요. 91소는 어떤 부대냐? 이거는 바로 전 세계에서 미사일과 핵과 관련된 첨단의 기술들, 그 밖에 자기들한테 필요한 실용, 신안, 특허 자료들, 디자인들, 발전된 과학기술 자료들을 손쉽게 훔쳐다가 북한이 해당 조직들에 그걸 공급하는 이런 부대입니다. 110연구소는 전 세계의 사이버 전쟁들을 살피고 거기서 발전된 기술들에 대해서 분석하며 특히 이 사이버 부대가 수행하게 될 고도의 사이버전을 이거 용이하게 치르기 위한 공격 코드를 직접 만드는 이런 부대입니다. 이 전체 부대들은 다 개별적으로 악명 높은 부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서 180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180부대에는 현재까지는 10여 개의 작전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넘버원 작전 1팀의 이름이 라자루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전 2팀은 블루노로프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작전팀은 스키그러프트, 펜시베어라고 하는 작전팀도 있고요. 또 이 이름은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 APT-38이라는 배우를 가진 작전팀도 있습니다. 이런 작전팀들이 하나는 서방에서, 하나는 남한에서, 하나는 일본에서, 하나는 또 저기 중동에서 각각 자기가 놀고 있는 바운드리가 있고 딱 바운드리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마치 이 조직들이 북한이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인 아니면 조직적인 그런 사이버 범죄 조직인 양 위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팀들이 과거에 돈을 서로 주고받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가는 정보를 가로채 가지고 위조해서 자기들한테로 입금되도록 했던 사례들, 그리고 특히 남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이런 랜섬웨어 공격팀들, 다 이런 팀들이 한 것이죠. 이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자루스라고 하는 180부대의 메인 작전팀,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의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라자루스는 그렇다고 하면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이 금전을 훔쳤는가. 얼마 전에 미국의 아주 관록 있는 한 업체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 표가 있죠. 17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8년 10월까지 기간에 공격을 당한 회사나 프로젝트의 이름들인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썸이라든지 요빗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인데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특별히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공격해서 북한이 엄청난 예하를 훔쳐낸 그 도둑질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안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북한이 훔쳐낸 돈은 달러로 8억 8,200만 달러라고 하네요. 북한 이 8억 달러는 말이죠. 1년에 북한이 벌어들이고는 예하 총 수입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 거액입니다. 북한이 산에 있는 송이버섯을 따서 다 팔고 북한에 있는 금강석, 철강석, 석탄 다 팔고 또 노동자들 해에 또 내보내가지고 인력을 팔고 그래도 버는 돈이 이 돈과 거의 엇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을 팔거나 자원을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별을 죄를 다 하더라도 사람은 도둑질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놈들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통치 자금을 보장하고 그 통치 자금으로 그들은 자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세계를 협박하고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수수천 년 자기들이 노예로 만들게 한 그 집안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오른쪽에 보면요.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비스, 야코브, 그리고 코일레일, 디즈그레이트, 빗썸, 빗험프, 자이프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다른 이렇게 작은 거래소들보다는 사이버 보안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거래소들인데 이게 다 북한 공격에 다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또 다방면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부터 우리 한국의 사이버 보안은 안전한가요? 최근 들어서 저는 우리 언론들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다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남한만 빼고 다른 나라들만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을 감히 지금 이 정국가에서 딱 증거를 가지고 북한이라고 우리가 단정한다면 공연히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런 정책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뉴스들이 저는 뭉개지 않냐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한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그 과정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진원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해킹 수법과 그 피해 정령을 이제 발표한 그 브리핑 장면의 주소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이 사이버 보안 기관들은 그 해킹 공격의 장본인이 바로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서 증거를 밝혔습니다. 작년까지 공격했던 북한 라자루스를 비롯한 APT-38 이런 조직들이 올해에는 전혀 남한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했다. 이런 것일까요? 우리 언론들이 요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굶먹은 벙어리거든요. 이런 공격 과정들을 보면 그 어렵질 않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그 모든 공격들이 진행되는데요. 중국에서 바로 하면 이런 비트코인 거래소의 사이버 담당관들은 긴장합니다. 애국 IP가 딱 확인되면 애국에서 들어오네. 근데 그것이 우리 국내에 있는 서버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경각심을 좀 늦추게 되죠. 왜? 계속 들어오는 해외 IP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국내라고 하니까 그런 대로 살짝 경계심을 늦추는데 이때 바로 네이버 계정 9개와 지메일 계정 1개 그리고 기타 해외 계정으로 이메일을 발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담당자와 관계자들한테 발송을 했죠.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을 하고
또 그리고 공격 기관의 관련자들이 핸드폰과 이메일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친구 관계, 그들이 신뢰하는 관계를 확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메일이니까 열어본단 말이죠. 그때 바로 이제 공격 코드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인트라넷은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전부가 감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일단은 자기들의 해킹 공격이 성공한 그런 PC들을 쫙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명령 제어 서버들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A사, B사, C사, D사에 보시면 감염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 그 PC를 그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명령 서버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현금을 빼놓을 수 있는 충분한 거래, 즉 그걸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인출하는 이런 사이버 범죄 행위를 감행했던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지난 2월 미 국토안전부 그리고 연방수사국은 북한이 또 다른 해킹 조직, 아까 10개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히든 코브라라고 하는 이 해킹 조직은 경악스럽게도 은행의 소액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켰습니다. 네, 결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패스트 캐시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히든 코브라라는 이 조직은 2016년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법을 적용했고요. 2017년에만 해도 30개 국가에 있는 ATM에서 동시에 현금을 탈취한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 은행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서버들에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되었을 때 말없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예전 같았으면 그걸 언론들이 뭐 TV와 신문들에서 엄청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좀 뭔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아야까라 뭉개니까 이런 피해 사실 자체는 또 북한이라고 딱 특징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좀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야기해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도 북한 영역에서 사이버 공격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제3국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이 사이버 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혀낸 공격들은 결국은 .kp라고 이 도메인 영역에서 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쪽집게로 집어내는 이런 물증이 없는데 북한이라고 하겠느냐. 어떤 경우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 북한이 사이버 부대를 만든 것이 1998년이에요. 그들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사이버 맹공격을 해대기 시작한 것도 2003년부터이니까요. 거의 15년이 되어 옵니다. 그 동안에 전 세계를 향해서 했던 그네들의 그 도둑질 다 이제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미국과 남한, 일본을 비롯한 이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증거, 즉 사이버 포렌식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IP에서 어떤 수법으로 어느 지역에 절차는 무엇인가, 해킹 코드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런 평화소에 우리가 속혀 넘어가 가지고 그들의 장난에 얼씨구 절씨구 좀 춤을 춰대고 있지만은 그 춤춘 뒤끝에 우리가 당할 피해를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절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근거가 없는 어정쩡한 이런 평화의 분위기, 이것은 북한 사이버 부대의 해킹 공격을 가장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산소통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와 같은 상황들, 북한 주민들은 이 추운 겨울날에 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시장이 지금 붕괴 직전이고 경제 전체는 완전히 피폐되어 있으며 김정은도 뭐가 없어서 결국 남한에 벼락질을 하러 와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도 하지만은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처지에서 너무 추워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뭐가 없어서 이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될 뭐 힘조차 없다라고 손가락을 뭐 두드릴 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뭐 익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5천, 6천에 헤아리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들, 조직된 군인들인데 군인들 휴가 줬을까요? 군인들을 그냥 놀리고 있는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또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라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이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미국과 전 세계의 80개 이상의 기업들을 털어낸 사이버 부대가 남한에 대해서는 그런 해코지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경각심이 덜한 생각이다. 너무나도 덜 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국가기관의 중요 서버, 우리 국가,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이런 국가 기반 시설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공적 내지는 사적 기관들이 서버 관리자들이 머릿속에 북한하면 더 각성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하면 우리하고 지금 평화적 관계에 있는데 우리하고 화해해야 하는데 협력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무드에 빠져서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그런 접속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금은 평화 시대이니 지금 협력의 시대이니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더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을 서버를 살펴보고 또 진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던 것을 지금 평화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적당히 어제도 일이 없었으니 오늘도 일이 없을 것이다. 어제도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 뭐 무탈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화해협력, 평화라고 그러는 무드에 싹 잠기간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자기들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말로 그렇다게 평화합시다. 그렇다게 우리가 뭐 군사시설들을 좀 해체합시다. 뭐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맙시다. 이래 놓고는 앉아서 그들이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최후의 공격, 즉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폐쇄망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공격을 완성만 시킨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을 방해해서 우리 국가가 위협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대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장악을 통해서 북한이 제 마음먹은 대로 남한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 87개 기업들을 털어낸 북한 사이버 조직 라자루스의 정체와 그들이 파렴치한 해킹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파수꾼 100명이 도둑 한 놈을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파수꾼 100이 도둑 하나를 못 잡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파수꾼들이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도둑이 없었으니 오늘도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기 때문이죠. 북한의 어떤 담보와 어떤 진실된 증거도 없이 지금 급속히 빠져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친북적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눈을 감고 덮어주고 그들에게 불편스러운 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언론들 평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 국가의 중요 서버의 관리자들 파수꾼 100명이 도둑을 한 명 잡지 못한다는 이 격언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